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명품 정비다 하는 블록색은 고장 정비인데 여기 뭐 수원 명수모토 카멘쇼 하신 분 아실 건데 얼마 전에 뭐 부산에서 사진으로 하는 스마트 정비하고 사진 찍어서 한 정비를 꽤 잘하시는 분입니다. 정비샵 자체는 많이 안 큽니다. 여기 보통 투세라 그러죠. 여기 리프트 하나, 이쪽에 하나 있는 정도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화면 자체가 요 위에 카메라만 누르면은 잡히기 때문에 좋다는 거고, 고장 진단하는 거, 센서 값 본 거, 그 다음에 고장 코드 수거했는데 핸들 반응이 없어가지고 솔레노이드를 뜯어봤다 해서 뭐 단품 점검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 내용을 나온 이유가 뭐냐면, 솔레노이드를 찍어보니까는 저항이 무한대가 나와요. 그러면 문제 있는 거 맞죠? 무한대면.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게 솔레노이드 찍으면 몇 옴 나와야 정상인지 아세요? 14호. 예, 또? 우리까지 해남 나가는 그 정도 나옵니다. 뭐 14옴이건 뭐 얼마건 숫자로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안 되니까 한데 이게 정상인 모른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통 숫자가 5옴에서 8옴인데 뭐 안 되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신품 찍어봤더니 6.1. 그래서 신품입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고,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정비정보 보니까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래서 신품을 다시 해보니까 고장코드 없이 정비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화면을 그러니까 일단 블로그에는 글 많이 적어봤자 잘 안 보이거든요. 사진이 좋은데 여기 보시면 사진 찍고 화면 뜨고 사진 찍고 화면 뜨고 해서 이 블로그 하나에 무지 많은 사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스캔에서 사진 찍기 쉽죠. 그리고 이제 이 솔레노이드 갈러 왔는데 올 가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합성을 갈고 프레밍하고 어딘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까지. 이게 PC기반 진단기니까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동영상 하면 사실은 2차 K7 정비 받으신 분이 이 포스트 보면 감격하겠죠. 진짜 자기 차 잘 정비했다 하고, 이제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러한 유사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인터넷에 검색하고 이 정비샵에 온다는 거예요. 이분은 뭐 그런 정도는 많이 하지는 않는 쪽인데, 예. 그리고 이제 정비 보고서에 화면 찍은 거, 고장 코드 찍은 거, 그 다음에 점검했는 거, 이분이 참 잘하는 게 사진을 참 잘 활용해요. 사실은 아이스캔에서 이 정비 사진을 한 페이지에 2개씩 하는 걸로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한데 나는 기본이 사진 18장을 찍는데 이게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문제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분 때문에 한 페이지에 6개씩 나오게 했거든요. 하고 이제 사진 찍는 순서가 쫙 있더라고요. 앞에 번호판 찍고, 여기 보시면은 찍고, 아래쪽 찍고, 뭐 이건 좀 내용이 다른데, 진단 자체가 특히나 이제 바퀴별로 쫙 찍어가지고 하체 찍고, 심지어는 올 비중까지 찍어가지고 하십니다. 근데 하여간 사진 찍어서 열심히 준비한 거를 고객한테 보여주는 거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이 정확한 지식 가지고 사진을 하는 예로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카멘샵 연동점. 뭐 제가 하다 보니까 일부러 카멘샵을 한 건 아니고, 카멘샵 분들이 좀 이런 쪽에 많이 빠르셔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고장 코드를 무조건 하십니다. 제 교육받고 나서. 여기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브랜드 TC인데 시스템이 12개 달려있네요. 뭐 여기에 엔진 고장, ABS 고장, 바디 컨트롤 고장 많죠. 제가 지난번 교육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전체 시스템 고장을 다 부른다는 게 안 익숙하신 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하이스캔이나 하이디에스 골드 같이 하나씩 들어가는 진단기 가지신 분은 이거 쉽지 않죠.
한데 엔진 요구등 떠가지고 엔진이 고장이겠구나 해서 이것만 띄워가지고 정비하고 나갔는데 만약 그 차를 고객들이 다른 정비샵 가서 뭐 여기 계신 분이 한번 쫙 훑었더니만은 이 차가 제동제어랑 바디 쪽이 고장이 있네요 라고 하면은 그 고객이 그 이전 정비샵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본이 있는 고장도 못 찾아낸 정비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차 다 고쳤다 했는데 새로운 고장이 떴나? 그게 여러분이 두 번째 정비샵이면 참 행복한 건데 여러분이 알센을 갖고 있으면서도 엔진만 찍어가지고 나머지 놓쳤는데 혹시나 여기 이제 옆에 계신 알스캔 갖고 계신 정비샵 분이 찍으면 그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제주도도 알스캔 사용하시는 분이 많고 제 교육 받으신 분은 웬만하면 이거 다 훑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껴려가고 안 훑다가 훑는 정비샵에 그 고객 가면 고객 뺏깁니다. 그러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참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잘하시는 게 고객 눈높이에 이렇게 여기 한번 여기 빨간 펜 기능인데 이거 아이스캔에서 그냥 적을 수 있거든요. 빨간 펜 기능 가지고 한번 적어보신 분 계세요? 제가 지난번 교육할 때 가르쳐 드렸는데 워낙에 제가 한번 교육할 때 가르쳐 드린 내용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제 이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만 글자까지 적으려면은 마우스 갖고는 좀 어렵고 그 펜으로 된 태블릿 있죠. 마우스 패드, 펜 패드 가지고 하시는 분 많습니다. 하면은 이게 사진 찍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밑줄 짝 해가지고 실제로는 이런 데 어떻다 하면 굳이 신뢰성을 갖는 거죠. 사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센서 값 쫙 훑어가지고 보고서를 만드십니다. 아이스캔에서 이런 화면 캡처나 보고서나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블로그 만들기가 참 쉬운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그 분당에 계신 분인데 그 말을 참 구수하게 잘 적어서 제가 이제 사례로 해놨습니다. 그 네이버에 파워 블로그이시기도 하고요. 근데 기본으로 여기 준비 사진이 되어 있는 게 아이스캔의 보고서에 이런 사진들을 추가합니다. 안 하시는 분 보시기에는 지국정성이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다행히 제주도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같이 평균화돼 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서울 지역은 워낙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진 찍어서 붙이는데 이분은 사진 찍고 나서 파일 플러그 검사 제목까지 이거 이렇게 타이핑 치거든요. 자동 만드시면 아니죠.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클리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꼭 쓰는 걸 하나 하는 건 사진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캔으로 해가지고 이런 검사한 내용들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예를 들면 쫙 해놨습니다. 그리고 동영상까지. 그래서 말도 보면 소설같이 잘 적어놓고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단골 고객도 있지만은 주변에서 인터넷 검색하고 오시는 손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약까지 필요한 부분이죠. 서울에 계신 분인데 이분은 천천 클럽 만들어가지고 정비샵 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못 벌 것 같으면 정비샵 하지 마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시면 이분 블로그 가보시면 늘 뭐 골프 치러 올라가고 뭐 골프도 또 한국 아니라 해외 골프 치러 가는 그까지도 말벌라 했습니다. 정비샵 하시면서. 내가 볼 때는 즐기면서 부자스럽게 하시는 대표적인 분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접지 개선인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혹시 제주도에서 접지 정비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하세요? 제주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최신 정비도 안 하고 흘러간 정비도 안 하고 어떤 정비해서 잘 먹고 잘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접지 정비가 7, 8년 전에 무지 인기 끌었다가 다 그냥 죽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좀 잘하시는 분이 접지 갖고 개선한 건 맞는데 그 다음에 중국에 이게 불량 접지성 들어오고 시공 못 하시는 분 해가지고 효과가 하나도 없다라고 사기다 해가지고 없어졌거든요.
한데 이분은 대표적으로 접지 개선해갖고 차고 쳤다라고 떠들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뭐 차를 잘 모르는데 옛날 레조차 같은 경우에 접지 안 잡으면 해결 안 되는 거를 이분이 잡아서 한 70, 80만 원에 접지 개선 하나, 물론 이 접지 개선 하고 나서 뭐 오일 갈고 하는 부수적인 하지만은 그 하나로 7, 80만 원씩 받는 걸 올린 적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6할에서 2006년식인데 문제가 있어 온 거죠. 여기 엔진 체크 등이 점검돼서 자, 사실은 시간 나실 때 여러분 읽어보시면 고객이 정비샵 오는 이유는 여러분 오는 경우가 똑같습니다. 올 갈러 왔거나 보장 경고 등 떠서 왔거나 똑같은데 중간 과정하고 결과가 무지 많이 차이 납니다. 이분들하고 여러분 제가 여기 여러분 잘 모르는데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정비사분들이 고장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고장 코드만 지워지면 차를 내보내거든요. 또 엔진 오일 갈러 왔습니다 그러면 엔진 오일을 갈러 내보내는데 여기 블로그에 있으신 분들은 오기는 그런 것 때문에 왔지만 결국은 운전자가 다른 정비를 받게 해서 이제 하시는 분인데 예를 들면 6카렌스가 엔진 체크 등이 점등돼서 와서 스캐너 연결을 해봤습니다. 고장 코드를 한번 훑어보니까 냉각 수온 센서가 신호값 낮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고장 코드입니다. 그죠? 하고 이제 실제로 그 증거를 딱 보고서에 난 이런 거죠. 보고서 작성 완벽하고 다른 곳 이상 여부도 확인해 보는데 이상이 없어. 기본적인 이제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부랑 차이가. 여러분은 냉각 수온 센서 고장 그러면 냉각 수온 센서 갈고 보낸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분은 일단은 기본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운전자 입장에서 공짜로 점검해 준다는데 나쁠 거 없죠. 했더니 선간 전압이 1.45V가 떴습니다.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쉽게 접지가 1.5V 차이 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사실 이분은 고수시거든요. 이거 안 찍어봐도 착각 소리 들어보면 압니다. 아, 저 차는 접지가 안 좋구나. 한데 그냥 접지 안 좋다 그러면 운전자분이 안 믿을 거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과 차이 나는 부분이죠. 이 멀티미터 다 있잖아요. 여러분 또 뭐 접지선 찍어주는데 1.45V인데 허용 기준치는 50mV입니다. 맞죠? 사실 이론상은 0V인데 0V는 없다 하더라 50mV인데 1.45V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하고 이분하고 차이 나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이게 고혈압입니다. 피가 잘 돌면은 이게 혈압이 안 높은데 자동차도 이게 전류가 잘 흘러야 되는데 여기에 저항이 있어가지고 1.4V라는 고혈압입니다 하는 거를 설명을 쭉 한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따지고 보면 맞잖아요. 이게 접지가 0이어야지 뭐든지 전류가 빠지는데 접지가 지금 1.4V 있으니까 당연히 잘 못 빠지는 거죠. 그러면 딜레이 같은 경우야 10V에서 1.4V로 빠지겠지만은 만약에 3V짜리 뭐 민감한 센서 같은 경우는 값 엎드려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미션을 갑니다. 네, 그리고 미션을 갈았다는 것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접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접지선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났더니만은 여기에 18.9 머릿속에 다 있는 거죠. 50mV가 정상치입니다. 하고서 50mV 나온 거 하고 50mV가 정상인데 20mV 나온 거 하고 느낌이 어떨까요? 이거는 200점이죠. 그죠? 근데 혹시 여러분 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 접지 전압이 몇 mV야 정상이다 아시는 분 계세요? 왜 다 모르세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저도 정비는 아니지만 상식은 한데 이거 20mV다 50mV다 안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 정도면 됐다 이거든요. 이분은 워낙에 접지를 많이 잡아가지고
어떤 시공하면 얼마 정도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50mm면 정상입니다 하는 순간 이 차는 잡으면은 20mm 나올 거다. 그러면 고객이 만족한다 라고 한 거죠. 어찌됐거나 아까 1450 1.4V와 뭐 20mm 엄청나게 차이 나는 뭐 자동차를 모르더라도 뭐 공대 나오신 분이나 하여간 상식적으로는 한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브레이크 오일도 갑니다.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접지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오일도 이게 뭐 수건이 발생하고 베이프록 현상이 해가지고 브레이크가 밀립니다. 이게 딱 보면 나오거든요. 이게 뉴카렌스 연식이 벌써 10년 된 차인데 차를 관리한 상태 보면 이 정도 같으면 브레이크 밟아도 꾹꾹 들어가겠다 하는 거 대충 이런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하는 거를 설명합니다. 하면 이제 아까 접지가 1.4V이기 때문에 고혈압으로 이 차가 쓰러질 지경입니다. 에 운전자가 한번 그냥 설득이 돼버리면 나머지는 그냥 믿게 되는 거죠. 또 실제로 자기가 브레이크 밟았을 때 밀리는 걸 느꼈을 거니까요. 그게 브레이크 오일을 안 갈아줘가지고 이게 수분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갈았습니다. 하고 이제 또 믿음직스럽게 전용 장비 연결하고 동영상까지. 아까 기억나시죠? 이 차가 왜 들어왔다 그랬죠? 냉각 수온 센서 고장 코드 떠서 들어온 차입니다. 근데 뭐 냉각 수온 센서 당연히 갈았을 거고 접지 갈고 엔진 오일 갈고 미션 오일 갈고 브레이크 오일까지 갈고 해서 나가면은 전 잘 모르는데 여러분 대충 견적 얼마인지 나오시죠? 똑같은 차가 여러분 정비샵에 왔을 때 여러분이 얼마 정도 견적 나오는지랑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그런 돈을 지불하고도 나간 고객이 만족을 해가지고 주변에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바가지 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정비를 많이 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 차가 엄청나게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아깝지 않다. 특히나 이분이 이제 접지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접지로 잡아야 되는 문제는 접지로 잡아야 됩니다. 사실은 접지가 진짜 붕 떠 있는데 그거 음악에 맞춰본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접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하고 나서 또 접지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차이를 많이 못 느끼거든요. 뭐 힘이 약간 좋아졌다는 느낄 건데 근데 접지 갈고 엔진오일 갈고 미션오일 갈고 브레이크오일 갈고 다 갈면은 사장님 보시기에 운전자가 참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훨씬 좋아진 거죠. 그러면 와, 그 집에는 이게 딴 데는 뭐 고장 떴다 해서 고장만 갈았는데 거기는 딱 뭐 차가 고혈압이라는 걸 진단하더니만은 그 고혈압 증상 해결했더니만은 차가 엄청 좋아졌다. 그분은 엔진오일 갈았다, 미션을 갈았다 이런 생각 잘 못합니다. 엔진오일, 미션을 브레이크오일도 접지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는 식으로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천천클럽의 교주십니다. 서울 지역의 카멘샵 분들한테 이런 비법을 가르쳐주고 이제는 좀 나이 드셔서 은퇴하시려고 하시는지 많이 노하우를 증수해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아이스캔이 컴퓨터 진단이다 보니까 뭐 사진이 됐건 동영상이 됐건 여러분이 제대로 한 정비를 운전자분한테 홍보하기가 참 좋다는 사례로 제가 몇 가지를 나와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보고서 이렇게 해주고 엔진룸 청소까지 하고 뭐 이 정도 같으면 한 7, 80만 원 정도 견적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엔진룸 청소까지 해주고 보내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더 나왔는데 이분은 하여간 제일 그 블로그를 열심히 올리시는 분입니다. 울산에 계시는 분인데 그리고 이제 이분을 제가 간 거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내 입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하면은 가장 먼저 누가 나오냐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네이버에 명품 정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명품 정비 치면 이분이 제일 먼저 나와요. 또 전문인 정비 치면 이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미 네이버에서 전문인 정비, 명품 정비는 이분이 그냥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이제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인 명품을 해왔고 하겠다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열심히 따라서 진짜로 여러분이 공식이 안 됩니다.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으로 여러분 정비샵이 나오게 하려면 운전자가 치는 단어 중에서 이미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단어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터미널 디젤 정비, 뭐 디젤 정비, 흡기 클리닝, 배기 클리닝 쳐보시면 엄청 많은 정비샵 나옵니다. 그거 이미 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모르시는 사장님들께서 나도 옆에 뭐 인터넷 하니까 한번 봐야지 열심히 올립니다. 한데 열심히 올리고 쳐보면 안 나와요. 한 뭐 몇십 페이지 넘어가서 나오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전략이 잘못된 거죠. 남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는 단어 가지고서 자기 정비를 하려고 했으니까 하는 사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보시면 카빅스, 제가 만든 아이스크림 카빅스인데 카빅스 진단침은 이분 블로그가 제 것보다 더 먼저 나옵니다. 더 홍보가 돼 있어가지고 카빅스 주행연비, 연비주행, 도심연비, 전문인 명품 정비, 이게 뭐냐면 이 사장님이 벌써 찜하고 있는 단어인데 그 중에서 전문인 정비, 명품 정비를 벌써 찜했고 나머지들도 계속 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뭐 2차도 그렇죠. 여러분 뭐 정비샵에 제주도는 검사가 없나? 배기가스 검사 제주도는 없습니까? 정기검사 없고. 없죠. 네. 근데 이제 일반 정비샵은 검사 불합격에서 오는 차들이 많거든요.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이스캔으로 진단해서 고장 코드에 보니까는 없다. 네. 센서 파형 보고 이분이 잘하시는 게 이제 이런 다른 데서 가져온 정보를 잘 활용합니다. 사실 이거 이 사람이 맞는 거 아니거든요. 뭐 카멘샵에서 발표하기도 하고 뭐 저도 블로그 하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활용하고 네, 동영상 찍어서 하고 기념이 나는 거 하고 이것도 카멘샵이나 BG가 만든 자료인데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은 부산에 계신 분인데 여러분 수준하고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하는데 이분은 컴퓨터도 잘 모르신다 그러시고요. 무지 바쁘대요. 또 이제 뭐 샵 하시는 분이 아니고 수입차 전문 정비를 하시는데 무지 바빠가지고 뭐 글 적고 자식할 틈이 없대요. 보시면 포스트 올린 게 이거 하나가 끝입니다. 여기에 폭스바겐 고장 코드 쪽. 그 다음에 폭스바겐 이런 고장 떴을 때 크라이슬러 300 고장 코드, 체로키, 크라이슬러 세보링, 지프, 아우디, 지프, BMW 7 시리즈, 벤츠 플러스, BMW 미니 3 시리즈, 미니, 지프. 솔직히 저도 아이스캔 수입차 이만큼 되는지 이분 블로그 보고 알았거든요. 화면 찍어 하나씩 올려놓은 겁니다. 하면 여러분도 블로그는 다 있으실 거니까 네이버 아이디 있으면 안 되면 그냥 이분같이 화면 하나 캡처해서 그냥 올리는 거 연습하세요. 한데 수입차 정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분 블로그 보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웬만한 수입차 진단한 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죠? 뭐 BMW, 지프, 벤츠, 아우디, 크라이슬러, 체로키 해서 무지 수입차 정비를 부산에서 잘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이 포스트 아까 앞에 분들 보면 글도 잘 적고 사진도 찍고 막 해서 너무 거리감이 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다면은 이런 정도 수준만이라도 지금부터 따라가는 연습을 하시고 그러기에는 아이스캔이 참 편하죠. 그냥 사진 찍기만 하면 이런 사진 다 찍힙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시간 관계상 데모를 못 보여드렸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이 되는지 좀 확인하고 데모를 좀 보여드리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시간에는 아까 정비 정보를 활용하는 법을 말씀드렸는데 활용법이라기보다 여러분이
제조사 정비 정보를 제대로 활용해서 정비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아이스캔이 컴퓨터 진단기이니까 사실은 불편한 부분이 있죠. 뭐 하이스캔 같이 출동할 때 바로 들고 나가기 힘들고 목소리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이스캔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장점을 좀 많이 활용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